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메TV의 고메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의 방송을 또 봐주시고 들어보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6분의 구독자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주신 힘 받아서 더 좋은 방송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12개의 키워드로 이해하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제목의 책을 제가 읽고 그 책의 내용을 조금만 나오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오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자체는 이제 국제개발 협력에 이러한 키워드가 있다, 이런 주제들이 있다, 이런 것을 12개로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빈곤과 불평등, 포용적 성장, 고용, 에너지, 도시화, 인권, 평화, 민주주의, 기후 변화와 환경, 과학기술 등등등 이렇게 해서 12개로 분류해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독자는 이제 개발협력을 처음으로 접하신 분들이거나 개발협력에 어떤 주제들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제를 여러 개 해서 조금씩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황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결론, 이런 구성으로 책을 쓰셨는데요. 책의 이제 용도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각 주제에 대해서 짧게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책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막 깊이 있게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런 주제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알기에는 참 좋은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나서 정말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개발도상국에서 갔다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개발도상국의 어떤 그런 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다 느끼실 법한 그런 얘기인데,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를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한 국가가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빡세다는 겁니다. 이게 발전한다고 하는 것의 어떤 개념, 발전한 것은 무엇일까? 일단 경제 성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는 걸 수도 있고, 사회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발전의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한 국가가 그렇게 발전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진짜 너무 빡세다는 거. 그래서 저는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지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 2가지인데요. 하나는 방금 얘기한 국가 발전 진짜 빡세다. 2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다. 이게 국뽕이 아니라 정말 개도국에서 살다 보면, 혹은 개도국을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이 느끼는 그런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도 이제 빈곤이라는 주제가 나오긴 하는데, 이 빈곤이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빈곤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고, 인프라 구축을 할 수가 없고,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또 여전히 빈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 정말 다양한 영역들에서 이것저것 모두가 다 잘 돼야지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빡세다는 거예요. 말이 쉽지 이렇게 보면 정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내린 결론은, 어떻게 하면 이 개도국이 정말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 내피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는 훌륭한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발전 모델은 훌륭한 정부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것도 너무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선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막 전산 처리되고 시스템화되고 이렇게 해도 부정선거니 이런 말들이 나올 법한데, 정말 민주주의로 이렇게 권력이 선출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것을 막 지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독재가 아니라 정말 나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룹들이 아주 오랫동안 집권해야지만 나라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근데 솔직히 그렇게 집권해도 될똥 말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나라가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너무 힘든 것이고, 하지만 그것을 정말 캐리하려면
국민들 멱살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룹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개도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주민번호 제도처럼 이런 제도들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럼 생각해 보면 이 주민번호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말 개도국에 주민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이제 레지던스 뭐 이런 것도 좀 발급하고 하긴 하지만 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산화도 안 돼 있고. 그럼 도대체 사람이 몇 명 사는지,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지, 이 도시에는 몇 명이 사는지 이런 거 정말 모르거든요. 제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갈 때 갑자기 지문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 와, 이 나라에도 지문을 찍는 시스템이 있구나. 근데 가보니까 지문을 종이에 찍어요. 그래서 제가 엄지손가락 2개 지문 찍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저는 당연히 우리 전자 시스템처럼 이런 거, 야, 이 나라 이게 된다고? 이랬더니 역시나. 근데 그렇다고 종이에 찍을 줄 몰랐죠. 그래서 종이에 찍으라고 해서 종이에 찍었는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뭐 조세 제도 뭐 이러고 이 사람들의 어떤 그렇게 해서 세금을 거두고 뭐 발전시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개도국은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정말 너무 막막한 곳이라는 겁니다.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이거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 거야?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 거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은 거죠. 이 주민등록증 이 하나 가지고도 이 주민등록증 그럼 자 일단 인프라를 먼저 만들자. 막 전사나 막 이렇게 해서 그래 이제 주민등록증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인프라 구축이 도대체 언제 어느 천년에 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인프라 구축하는데 시스템도 필요하지, 돈도 필요하지. 그러다가 사람들이 과연 그걸 기다려 줄까요? 그러다가 정권 바뀌어. 그러면 옛날에 했던 그 제도가 또 뭐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야, 정말 빡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훌륭한 정부라고 하는 게 결국 정말 자기 나라를 정말 멱살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캐리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의 상황은 현재 이렇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강점이고 이런 부분이 지금 부족하다. 이것을 일단 밀자. 이것을 살리고 이렇게 몇십 년 후를 바라보면서 이 부분을 살려서 이렇게까지 가자. 막 이런 논의들과 이런 심도 깊은 회의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야지만 지금 될동말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개도국이 발전하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에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현실이 다른 나라들이 발전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지 않는 나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좀 표현을 그랬습니다만 계속 저 상태에 머물러 주면 좋은데 저 나라가 저렇게 저 상태에 머물러 주면 솔직히 뭐 이렇게 자원 빼기도 편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 나라가 막 발전하고 막 목소리가 커지고 옛날에는 그냥 이제 죄송합니다 까라 하면 다 깠는데 이제 막 개기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좀 힘이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싫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이 발전하는 것을 과연 세계 사람의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할까? 저는 그런 생각들도 사실 해보게 됩니다. 사실 거기에서 국제교회 협력의 어떤 이렇게 의문성, 의구심, 그런 의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정말 이게 될 일인가 이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고 여전히 그 나라 발전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게 막 크게 국가 사업을 하고 뭐 프로젝트를 막 수십억 원, 수백억 원 되는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거 살 자신도 없고 그저 작은 NGO에서 활동했던 게 단데 그렇다면 제가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개인이 또 작은 NGO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는 인재 양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시적인 것들을 제가 할 수도 없고 저한테 그런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개인과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우리 그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미시적인 접근으로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 뭐
초등 교육 열심히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멀리 대계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초등교육 너무 좋고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학교를 이렇게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솔직히 개도국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저는 농업 전문 학교를 할 것 같아요. 농업 전문 학교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농사와 관련된, 이 농사도 단순히 그냥 농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농사도 밭농사 있죠, 논농사 있죠, 양봉 같은 것도 있죠, 축사업도 있습니다. 우리 가축들, 예, 꿀꿀, 예, 멍멍. 그리고 가수원도 있죠. 이 농업의 세계도 결코 만만한 세계가 아니고 정말 비즈니스도 농업 정말 대단한 비즈니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농업 전문학교, 그 다음에 기술학교, 근데 그 중에서 똑똑한 친구, 또 공부 잘하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또 다른 반으로 빼서 또 다른 고등의 교육을 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필요하면 유학도 갈 수 있겠고 또 다른 방에 갈 수도 있겠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일단 생계를 좀 해결하고 그 후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조금 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저는 학교를 만들어서 후배 양성 좀 표현을 거창합니다. 인재 양성에 포커스를 두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초등교육 너무 말이 좋은데 사실 초등학교 졸업해서 뭔가 확 달라지는, 내 삶이 확 달라진다 이러면 막 초등교육 할 것 같아요. 실제 개도국에서 초등교육 뭐 80% 했니, 뭐 몇십 프로 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중학교로 이제 가는 경우는 아시겠지만 절반도 채 안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뭐 절반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왜냐하면 이 중학교 가서 내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게 없는데, 고등학교 가도 획기적으로 바뀌는 게 없는데, 내가 초등학교 나오든 중학교 나오든 심지어 고등학교 나오든 나는 아버지 직업을 물려받으면 되는데 그게 끝인데, 그럼 초등학교 나오나 중학교 나오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오히려 초등학교 안 나오고도 그냥 아버지 일 그냥 따라서 하는 게 일찍 일 시작할 수 있고 더 숙련된 기술을 배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인 초등교육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주제긴 하지만 뭔가 인프라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단지 그냥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수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교육 쪽에 정말 멀리 그 나라를 바라보고 교육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책과 관련된 얘기는 너무 짧았고 저의 생각을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예,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12개로 이해하는 키워드 그냥 한번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제개발협력에서 되게 다양한 주제들이 있다. 예, 그 정도로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